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테일러 콘텐츠 에디터 영준. 에디터 원희입니다. 저희가 다시 넷플릭스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작품을 저희가 가져왔죠?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프로젝트 파워를 들고 왔습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8월 14일 공개된 작품이고요. 이제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죠. 네, 배경은 미국 뉴올리언스고요. 네. 여기서 퍼지고 있는 새로운 종류의 마약인 파워. 이거를 먹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5분 동안 특별한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마약인데요. 그렇죠. 먹은 사람마다 다 다른 능력이 주어지는데 어떤 능력인지는 먹기 전까지는 몰라요. 근데 이 약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범죄가 되게 심해지고, 그래서 이제 경찰인 프랭크, 그리고 마약 딜러인 로빈, 그리고 군인 출신의 아트, 셋이서 함께 이제 파워의 원천을 뿌리 뽑는다는 그런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이미 폭스가 이제 아트를 연기를 했고요. 조셉 고든 레빗이 프랭크 경찰, 도미니크 피시백이라는 배우가 마약 딜러 로빈을 연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헨리 유스트랑 아리엘 슐만이라는 감독들이 이제 같이 연출을 한 작품인데, 이 감독 듀오가 연출한 작품들이 너브라고 하나 있고 그 파라노멀 액티비티 네. 3편과 4편을 연출한 감독들입니다. 이 영화의 설정 자체는 사실 흥미로웠어요. 이 파워라는 이름의 마약을 이렇게 돌려서 활성화시킨 뒤에 먹으면 5분 동안 그 초능력을 사용할 수도 있고, 발현되기 전까지는 어떤 능력인지 모른다. 이 설정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 약이 주는 능력들이 사실 동물들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렇죠, 능력들이잖아요. 그래서 소재가 되게 참신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다가 이제 이 약을 이용한 초인들이 범죄를 이제 저지른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면 얼마든지 무궁무진한 방향으로 이제 스토리를 뽑아낼 수 있죠. 그래서 네네. 처음에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촬영, 연출도 굉장히 조금 인상적이었는데 엄청 박진감 넘치고 스타일리시한 연출이었어요. 두 감독님의 전작인 너브에서도 이 박진감 넘치고 역동적인 연출이 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촬영 감독님도 마이클 시몬즈라는 분으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분들이 같이 일을 하면 미장센 쪽에서는 굉장히 역동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영상이 되게 좋았던 게 액션 시퀀스에서 좀 빛을 발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파워를 먹고 나서 초능력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싸울 때 액션 시퀀스가 되게 좀 매력적이었거든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초반에 그 주변의 색으로 위장할 수 있는 피부를 가진 능력자랑 조셉 고든 레빗이 이렇게 추격 시인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조셉 고든 레빗이 방탄 피부인 거죠. 그런 각자의 능력이 좀 두드러지는 그 액션 시퀀스가 되게 좀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또 저는 좋았던 게 사운드 트랙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그 주인공 로빈의 설정이 랩을 잘한다는 그렇죠. 설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또 힙합 사운드가 되게 돋보였거든요. 그리고 또 조금 놀랐던 게 아트랑 그 불타는 능력을 가진 뉴트랑 싸우는 그 시퀀스에서 메가맨 게임에 파이어맨 스테이지 사운드 트랙이 쓰였다고 나오더라고요, 영화에. 처음에 건물에 들어갈 때 되게 붉은 건물에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게 레퍼런스래요. 그 메가맨 그 파이어맨 레퍼런스인데, 그 들어가면은 아트가 고개를 돌리는 장면에서 그 메가맨 게임 화면이 떠 있는 모니터가 나와요. 네, 그 장면도 그렇고 이제 좀 사운드를 되게 잘 쓴 것 같아요. 배우 얘기를 좀 하자면 네. 제가 봤을 때는 제이미 폭스가 사실상 영화를 하드 캐리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존재감이 굉장했어요. 조셉 고든 레빗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그랬듯이 그냥 좋은 퀄리티의 연기를 보여주었고, 그 도미니크 피시백 같은 경우에는 조셉 고든 레빗이랑 제이미 폭스가 사실 그 경력이 굉장한 배우들인데 거기에 밀리지 않는 존재감을 조금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아쉬웠던 점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각본이 사실 이 영화를 좀 많이 망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그 스토리 라인을 너무 안전하게 써버렸다는 생각 들고, 좀 그걸 넘어서 이제 약간 땅에다 버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개연성도 조금 부족했고 스토리도 굉장히 조금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카메라 워킹 자체가 굉장히 막 속도감 있고 박진감이 넘치는 만큼 스토리도 엄청 빨리 흘러가요. 엄청 빨리 흘러가는데 정작 그 내실이 없는 거예요. 중간중간 보면서 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하면서 되게 이해가 안 가는 장면들도 많았어요. 영화를 볼 동안에는 워낙 이제 막 정신없이 흘러가니까 오 이러면서 보다가 영화 딱 끝나고 나면 뭔가 좀 아기가 안 맞는다 라면서 이제 되게 아쉬웠던 게 조금 컸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도 전체적으로 좀 개연성이 맞아요.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찝어보자면은 이제 로빈하고 프랭크가 아트에게 이렇게 협력하게 되는 그런
그런 사건들이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네. 설정하고 연출은 좀 시원시원하고 좋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좀 전개가 너무 얄팍해서 되게 겉핥기식으로 좀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캐릭터한테도 이입이 조금 어려웠었고 저는 도미니크 피시백이 연기한 로빈 캐릭터가 이 영화 전체적인 스토리에 굳이 필요한 인물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프로젝트 파워의 전체적인 스토리의 큰 줄기가 어떻게 보면 아트의 딸찾기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네. 왜 아트가 뭐 군인 시절에 이제 정부 실험으로 이제 방사선을 쪼이고 능력을 얻게 됐고, 이제 아트의 딸인 트레이시는 아트의 그 유전자를 받았으니까 선천적으로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파워를 만든 회사 텔레이오스에서 납치를 해가요. 이제 아트가 자기 딸내미를 구해야겠다 이러면서 가는, 사실 되게 단순한 스토리인데 이런 이야기에 굳이 아트와 로빈의, 저는 유사 아빠 딸 스토리라고 했거든요. 굳이 그거를 더 넣어갖고 조금 차라리 로빈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을 했다면 어땠을까 싶은 아쉬움이 조금 네.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작품이 청불인데 뭔가 되게 눈치 보는 네. 느낌의 청불 있죠. 예. 잔인한 장면들이 두어 번 나오기는 하는데 훅 이렇게 묘사를 하고, 그 F워드 이제 욕 같은 경우에도 나오려다가 중간에 끊어버려요. 그 15세인 독점보다도 덜 자극적인 느낌을 받아서 차라리 이럴 거면 잔인하고 이제 자극적인 장면들을 빼서 PG-13을 받아갖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게끔 하던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싶었어요. 저는. 마지막에 보면은 뭔가 진정한 파워의 배우가 남아있는 것처럼 감시를 하면서 끝이 나는데 너무 얘기를 설렁설렁 지나간 상태로 이걸 속편까지 암시를 하니까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속편을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조셉 거든 레빗이 중심이 돼서 이 파워와 관련된 뒷 배우를 더 파헤치지 않을까 예상은 되는데 너무 얘기가 진부해서 이거를 좀 더 독특하게 살리지 못하면은 재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총평. 네, 아쉬운 점이 많다고는 얘기를 했지만 넷플릭스 오리지널에 대한 불신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정도로 나쁘지는 않아서 킬링타임용으로는 괜찮은 작품인데, 차라리 이거를 TV 시리즈로 만들어서 그 굉장히 흥미로운 설정을 좀 더 깊게 파고들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은 캐릭터들의 감정이입도 좀 되고 좀 이야기의 개연성도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재는 참 좋은데 각본이 좀 망친 케이스 같아요. 네. 초기에 보여줬던 그런 설정만 좀 괜찮았지, 이게 막상 까보니까 내용도 무난하고 진부하고 약간 용두사미 같은 영화? 딱 킬링타임용 영화 같아요. 네. 저희의 넷플릭스 프로젝트 파워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네. 다음에도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